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류호상입니다. 대학원을 이제 충남에 있는 국제내유종합대학원대학교 지구경영학과 홍익정치사상 문화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서는 초저출생 초고령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경기도당에서 전국 정책 제안 대회를 할 때 내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있어야 모든 발전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길인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원인부터 찾아봤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서울이 나오고 인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충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은 거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동권이 좀 유익한 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많이 몰린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황민 더 지역신문로 혁신 플랫폼 센터님께 건의라고 할까요? 5천여 개요. 제가 이제 어제 TV를 보는데 사랑의 가족이라는 TV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옥천에 살고 있는 장애인 한 분이 이제 기차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0시 55분까지 아침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터울이 7시간 정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후에 탈 수 있는 기차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기차 이야기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차가 좀 정차하는 게 1시간에 한 대씩 보면은 있어야 이제 장애인들도 이동권이 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두 번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우리 김은우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저출생, 초고령화는 중요성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대한민국 학교 출생 작년에 0.18명인데 태어난 아이가 24만 9,032명 정도예요. 이게 1971년도에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000년에 6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22년도에 24만이 태어났으니 1971년에 비하면 4분의 3이 날아간 것이고 2000년 불과한 22년 전에 2000년 63만에 비해도 이거 반절 이상씩 날아간 거죠.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전 산업 분야에서 위축이라든가 생산과 수급이라든가 투자의 위축을 나중에 가져가지고 이 문제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가까이 말씀드리면 예컨대 현재 50대가 한 862만 명이 있습니다. 만 50대 59세죠. 근데 0세에서 9세까지가 얼마냐? 343만 명이에요. 40대가 한 799만 명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0세에서 9세 또는 10세에서 19세가 현재 40대를 부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한 800만 정도를 드리는 게 지금 10대가 한 467만 정도니까 2배 가까운 세대를
분양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예컨대 현재는 우리가 생산 가능 4명이 1명 어르신들 부양하는 부분입니다. 20대 6명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만 부양하는 게 아니라 0세에서 14세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야기 시가 어느 나라 심각하냐면 예컨대 지금 국민연금이 한 953조 정도 됩니다. 세계 3대 기금이에요. 이후에 국민연금 제4차, 5차 통계 추계가 나왔는데 이한 40년대 1755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41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2055년 정도에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가 들어가고 100 수십조 적자가 되는데 문제는 2055년이 넘는 2050년 그 정도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 고령화 비율이 일본을 제치고 2045년에 세계 제1위 고령화 대국입니다. 2045년에 이 우리가 고령화 37%가 돼요. 그리고 2055년 동안 훨씬 더 진행되고 40%가 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2055년 가면 생산 가능 비율이 세계 꼴찌가 됩니다. 5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생산 가능률이 적고 고령화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아마 전산업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에 저는 90년생에서 96년생들 그분이 한 대략 한 70만 명 다시 3차 대유 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출산율이 다시 올라가는 날에도 출산할 수는 절대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골든타임은 한 대략 한 7, 8년, 10년 정도 내려가고 여기에 국가적으로 우리가 정말 결혼을 원하고 출산을 원하는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결혼을 꺼리는 문제는 100% 해결하는 방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교육발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그 기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 지도자들 내지 어떤 친구 지도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서 의장님께서 국회 전에 그 사회적 보시고 결정적으로 국회 분원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죠. 뭐 충청권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령 수도의 결단 이런 결단이 없으면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아까 한마디로 많이 정리할게요. 전라도가 2000년에 성 2000년에 212만 정도 인가입니다. 지금 181만이에요. 22년 사이에 30만이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1361만 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동시 수도권 집중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문제는 산업의 배치 문제라든지 세제 문제라든지 대안 문제라든지 이미 굉장히 다소 무량하고 다소 억지스러울 정도의 강한 결단이 없으면 지방은 벽돌 소멸하고 결국은 우리 저출생과 더불어서 이 지방소멸과 저출생과 더불어서 사회 양극화가 더불어서 국가는 소멸의 단계인지 붕괴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 이 국가 균형 발전 문제와 저출생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노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째,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혁신도시가 반의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도시가 어떤 공공기관 이전에서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해서 자생적인 발전을 가기까지는 최소한 20년, 길게 30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시간이 지금 걸려가고 있지 않은데요. 2차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그 법률 개정안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양순일 지사님하고 열심히 다녔던 그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양순일 지사님하고 여러 의원들이 도움을 줘서 혁신도시를 법을 개정하고 사실 우리 충청권의 대전과 충남의 그동안 혁신도시 기관 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지정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로부터도 이제 벌써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한 개 공공기관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결국은 지역이 비전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아까 우리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큰 결단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법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데도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거 이상으로 아까 대기업들이 우리 수도권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1000개 기업 중에서 약 876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발단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했을 때 관련된 여러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고 만약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를 좀 줘서 수도권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혼잡 비용과 우리가 엄청난 그 가격의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 여러 혼잡 비용들을 우리가 지불하면서 그게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지방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인센티브 주고 또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이제 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의 세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정말 정권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좀 에피소드지만 제가 30년 전에 귀국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미국에서 공부 왔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겁도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니까 되니까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권이 되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되면은 가장 좋은 투자처가 도와 도 경제지역, 시와 시 경제지역이 될 거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제지역에 경기도는 부가가치세를 10% 받는데 충청남도 도지사는 우리 부가가치세 하나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차 한 대 사는 거 5천만 원짜리가 10% 부가가치세 경기도에 낸다면 500만 원 내야 되고 충남 오면 500만 원 세이브하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겠습니까? 충청남도 거기 3만 경기지역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결단 내리고 빨리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그 정치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다 이미 오래전에 다 제시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 결단 내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죠. 그때 도경기 지역, 시 경기 지역에 땅을 샀던 친구들 저한테 정말 원망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지 아십니까? 대부분 쓰레기 종말 처리장, 하수 처리장, 각종 혐오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왜? 30년 동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 이동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아까 소개한 대전세도 중남 지역시 플랫폼에서 모빌리티 분야를 특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모빌리티가 장애인 이동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길거리에 어르신들이 그 스스로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 무슨 골프장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안전시설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는 고령화 되시면은 이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 있는데 저도 고령화 되면은 저도 장애인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이미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죠. 근데 우리는 인간은 동물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죠. 움직이는 생물체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이 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령화돼서도 장애인분들도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게 복지 차원에서 인간 인격 차원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우리가 자율주행도 뭡니까? 물체가 나타나면 센서를 통해서 인지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감지하는 것을 반응을 하고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공지능 자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이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로서 미래 모빌리티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을 구사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플랫폼 과정을 통해서 좀 이제 공익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서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서로 누르면 서로에게 애드센스라고 하나요? 그 과정을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 뭐 이제 교육 영상이라든지 봉사 영상 이런 거에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10명 내지 한 20명도 올린다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하면은 그 다른 사람분들도 그 홍보 영상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누를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수익이 생기고 나중에도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런 구조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른 분들도 수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 그리고 이하 세계 그런 세계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이루게만 한다면 가능하리라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김호민 교수님. 저는 이제 그 AI 빅데이터 융합학과고요. 그다음에 AI 땡큐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지연 위원장님이 하시는 청년 경제 정책 토론회 옮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청년들을